한 남성이 의자에 앉아서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여러 실험기구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반대편의 책상 위에는 주인공이 손에 쥔 컴퍼스 아래로 도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남성은 무슨 과학적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림 속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힌트는 바로 그가 바라보고 있는 실험기구들 아래쪽에 있습니다. 화로 위에 놓인 용기가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증기를 내뿜고 있는데요. 증기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로 제임스 와트입니다. 그는 18세기 후반 영국 산업혁명의 가장 놀라운 기술 발전으로 손꼽히는 증기기관의 발명가입니다. 실제로 그의 증기기관은 인류 역사에 중대한 전환점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인력과 충력, 풍력, 수력과 같은 에너지원에만 의존해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시기 영국에서는 증기기관 덕분에 수억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화석연료, 석탄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아무리 급증한다 해도 인류가 그것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와트가 살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발명품에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증기기관으로 작동하는 다양한 운송기구들이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계식 바지를 입고 있는데 기계가 멈춰서자 보일러 아래에서 풀무지라는 아이만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는 증기마차들이 달리고 있는데 대부분 폭발로 인해 뒤집어지거나 시커먼 매연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 풍자화가 제작된 1830년 무렵은 증기기관이 실용화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습니다. 화가 로버트 시모어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증기기관 사고가 빈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그림으로 풍자한 건데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1824년 조지 스티븐슨의 증기기관차가 잉글랜드 북부에서 처음 철도의 시대를 열었고 머지않아 런던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증기기관이 끄는 운송수단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시모어의 작품은 이미 엄청난 기술 변화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와트를 고독한 발명가로 묘사한 첫 번째 그림을 다시 볼까요? 이 작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그림 속 와트는 물이 끓는 주전자를 보고 증기기관의 원리를 혼자 깨우친 것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실제는 이와 달랐습니다. 17세기 이래 유럽의 여러 과학자들이 증기와 진공, 대기압에 관한 많은 연구 성과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의 갈릴레이와 토리첼리, 네덜란드의 하위언스가 그 이론적 토대를 닦았고 하위언스의 조수였던 프랑스인 파팽은 런던으로 건너가 영국인 보일과 함께 공기펌프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곧 대기압을 이용해 피스톤을 움직이는 증기기관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증기기관이 실용화되기까지는 영국 기술자들의 공이 컸습니다. 우선 1693년 세이버리가 압축 증기를 이용한 양수 펌프를 만들었습니다. 1712년에는 뉴커먼이 이를 개량해 더 실용적인 펌프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린더 안에서 수증기가 팽창과 수축을 하면 그에 따라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실린더 전체를 가열했다 시키기를 반복해야 했기 때문에 열 손실이 많았습니다. 와트의 혁신은 바로 이런 뉴커먼 기관의 단점을 개량하는 데서 시작됐는데요. 1764년
뉴커먼 기관의 수리를 요청받은 와트가 연구를 시작해 5년 만에 연료 소모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겁니다. 별도의 응축기를 달아 기관의 열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핵심이었습니다. 와트가 개량한 기관은 기존 뉴커먼 기관에 비해서 석탄 소모량을 4분의 1로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살펴봤을 때 유럽 여러 국가의 과학기술자들의 선구적 노력이 없었더라면 와트의 발명은 불가능했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당시 유럽 전역에서 확산된 계몽주의적 사고 역시 와트가 위대한 발명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계몽주의는 기존의 신학적 세계관을 거부하고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아나가는 것을 추구한 사조인데요. 이를 추구하는 유럽의 계몽주의자들은 서로의 지식과 정보를 편지로 주고받으며 지식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적 흐름은 과학혁명을 산업혁명으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계몽주의자들은 과학혁명을 단순히 지식 습득의 방법론으로 보지 않고 인류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지혜의 집이라고 이름 붙인 이상적인 형태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발명과 혁신을 이루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던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연구 성과와 발명품들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데 큰 의미를 뒀고, 이런 분위기 덕분에 와트는 발명에 필요한 지식을 힘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림이 보여주지 않는 또 하나의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와트가 절대로 고독한 발명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매튜 볼턴이라는 유능한 사업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볼턴은 와트가 개발하는 기술이 높은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공장이 있는 버밍엄으로 불러들여 증기기관을 개발하고 개량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또 기계 제작에 탁월한 여러 숙련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 1776년 드디어 최초의 증기기관을 완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증기기관은 곧바로 실용화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새 시대의 개막을 알리기에는 충분한 발명품이었습니다.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이 상징하듯이 영국은 다른 유럽국들을 제치고 발명에 앞섰고 결국은 최초로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성공의 요인이 무엇이었나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영국의 기술 진보가 범유럽적인 계몽주의, 즉 집단지성이라는 공공재로부터 큰 도움을 얻었다는 주장이 새롭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유럽 국가들이 아니라 영국이 산업화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걸까요? 특히 계몽주의의 주축이었던 프랑스는 왜 산업 선도국이 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일까요? 그 단서가 이 그림 속에 있습니다. 이 작품은 풍자화가 토머스 롤런드슨이 공개 강연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건데요. 과학자 험프리 데이비로 추정되는 인물이 실험을 주도하고 있고 수많은 관객들이 화학 강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영국 각지에서는 수많은 자발적 연구 모임이 결성되었고 공개 강연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과학기술 출판이 본물을 이뤘습니다. 와트와 볼턴도 루나 소사이어티라는 지역 모임을 통해서 지식과 인맥을 긴밀하게 공유했으며 서로의 발명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루나 소사이어티가 열리고 있는 현장을 묘사한 건데요. 참석자들이 격의 없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와트와 볼튼은 이곳에서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 다윈, 산소를 발견한 화학자 조셉 프리스틀리, 도자기 산업의 혁신가 조사이어 웨지우드 등과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발명과 혁신을 독려했습니다. 신분이나 종교와 같은 요소가 장애로 작용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로이 혁신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과학자, 기술자, 숙련공, 그리고 사업가가 긴밀하게 소통하는 산학협력형 사회, 즉 혁신 친화적인 사회가 바로 영국이 기술을 선도하게 된 핵심 열쇠였던 겁니다. 프랑스는 계몽주의 사상의 발전에 있어서 유럽을 선도했지만 계몽주의가 산업화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연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는 뒤처졌습니다. 프랑스의 유능한 과학자이자 신교도였던 파팽이 종교적 탄압을 염려해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국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한 사실만 봐도 영국과 프랑스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혁신적 경제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사회적 환경을 갖춰나가야 하는지 영국의 산업화 과정을 통해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네. 네, 다시 돌아왔죠, 여러분. 네, 어떻게 잘 보셨어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가능했던 원인,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나 이렇게 여러분들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성공의 열쇠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죠? 좀 재밌는 네, 영상이라서 여러분들하고 1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제가 써봤고요. 2차 산업혁명은 1870년 무렵 이제 남북전쟁,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남북전쟁 이후죠. 그때 이제 전기 에너지를 가 바탕이 된 대량 생산이 키워드인데요. 좀 볼까요?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동화는 대량 생산으로 발전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에 상징적인 그림에 이제 공장 그림을 제가 넣어봤어요. 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 전기 플러그가 들어있기도 했죠. 품질 기준이나 운송 방법, 작업 방식 등의 표준화. 그래서 뭐 테일러 시스템도 있고 포드 시스템도 있고 그렇잖아요. 포드 자동차 그 만들 때처럼 이렇게 막 컨베이어 벨트가 막 흘러가고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 산업공학이나 경영학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표준화라고 하는 거죠. 표준화. 국소적인 기능의 자동화를 기업 또는 국가 수준의 자동화된 대량 생산으로 발전시킨 단계였다. 자동화된 대량 생산은 초기에는 기업 내의 공급 사슬에 국한되었지만 다른 기업 및 다른 국가로 대량 생산의 공급 사슬로 확대되었다. 2차 산업혁명은 자동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시작되었고 노동 부분에서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연결성을 촉진시켰다. 뭐 좋은 이야기만 잔뜩 있네요. 그죠? 네. 꼭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 꼭 그렇지만은 또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음미를 좀 해보도록 하는데 여기 밑에 보면 오토마타라는 말이 있네요. 무슨 뜻인가요? 오토마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배울 때 좀 핵심이 되는 그런 그 말 중에 하나거든요. 오토마타가 이제 2차 산업혁명 때를 배경으로 한 이 영상에도 좀 나온다는 얘기죠. 혹시 이 영상 어떤 건지 아세요? 여기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었죠. 주인공이고 자기가 감독도 했던 그 마던 타임스라고 하는 마던 타임스 그 현대 사회 뭐 현대 이런 느낌이죠. 마던 타임스. 근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해요. 이게 공장이죠 거의.
자, 그리고 제가 거기에 맞게끔 다시 창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Attention foreman. Trouble on bench 5. Check on the nut tightener. Nuts coming through loose on bench 5. Attention foreman. Back. Section 5. More speed. 4-7. Relief man passing. Relief man passing. Hey! Quit stalling. Get back to work. Go on. Good morning, my friends. This record comes to you through the Sales Talk Transcription Company, Incorporated. Your speaker, the mechanical salesman. May I take the pleasure of introducing Mr. J. Willicombe Billows, the inventor of the Billows Feeding Machine, a practical device which automatically feeds your men while at work. Don't stop for lunch. Be ahead of your competitor. The Billows Feeding Machine will eliminate the lunch hour, increase your production, and decrease your overhead. Allow us to point out some of the features of this wonderful machine. Its beautiful aerodynamic streamlined body, its smoothness of action made silent by our electroporous metal ball bearings. Let us acquaint you with our automaton soup plate. Its compressed air blower, no breath necessary, no energy required to cool the soup. Notice the revolving plate with the automatic food pusher. Observe our countershaft double knee action corn feeder with its synchromesh transmission,
which enables you to shift from high to low gear by the mere tip of the tongue. Then there is the hydro-compressed sterilized mouth wiper. Its factors of control ensure against spots on the shirt front. These are but a few of the delightful features of the Billows feeding machine. Let us demonstrate with one of your workers, for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Remember, if you wish to keep ahead of your competitor, you cannot afford to ignore the importance of the Billows feeding machine.
옵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 찰리 채플린의 그 모던 타임즈는 굉장히 명작이고 지금도 많이 그 회자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상이라든지 또는 뭐 그리고 포드식 또 테일러식 이런 그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들의 그 뒷면에 있는 또 노동자들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잠깐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합시다.